우리 남편 올 때까지 저는 조금 뭘 먹으면서 배를 좀 든든하게 채우고 있을게요. 어잉? 이게 한번 보여 이렇게. 나도 사실은 이렇게 잘 당황하진 않거든. 삼각대 원래 나 알지? 나 안 당황하잖아. 저도 깜짝 놀랐네요. 예. 깎아놓은 양상을 봤을 때 굉장히 삭자량이 좀 많았고 지금 치아 색깔이 회색을 띠고 있어요. 회색과 흰색이 섞어졌거든요. 이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라미네이트를 했다기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게다가 크라운 치료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신경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빠진 거냐면 옆에 이렇게 붙여놓던 게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쑥 이렇게 직각으로 빠지는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빠지면 안 돼요.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붙어버리면 빠지지가 않고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 경우는 접착조차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많이 깎았지만은 접착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거죠.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이 빠지는 건 사실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도 많이 깎여 있지, 이도 신경치도 죽어 있지, 접착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은 좀 다 안 좋은 경우라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게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다른 음식 먹다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미 접착제가 많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게장 먹다가 이게 빠져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게장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졌다면 게장 때문에 깨졌구나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미 접착제는 많이 녹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이를 많이 깎은 게 치아에도 손상이 많이 가지만 접착력에도 영향을 줘서 향후의 유지력, 우리 롱텀으로 오래가는 그런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선생님, 원장님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강정원장입니다. 아까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서 한번 이 비슷한 사례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자 한 거거든요. 30살 후반 여성분이신데 오래전에 마찬가지로 라미네이트를 한 케이스세요. 라미네이트를 했다 해서 무조건 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신경치료가 좋다 나쁘다, 크라운 치료가 좋다 나쁘다, 라미네이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떨 때 적절하게 치료를 하느냐, 또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라미네이트도 분명히 목적성이 있게 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께서도 전에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지금 경계 부위에 까맣게 지금 착색이 된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몸도 지금 거의 5mm가량 지금 내려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안니 두 개가 특히나 지금 이 몸이 내려가 있고 그 경계부가 까맣게 이물질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옆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성도가 좋은 치료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왜? 티도 그렇게 잘 안 나고 색상도 지금 투명하게 지금 잘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단지 경계 부위가 떠 있고 착색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재치료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까맣게 바뀌었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정밀성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붙지가 않게 된다면 그 틈새에 접착제가 녹아서 떨어져 나가요.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서 또 세균이 들어가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를 해보면 약간 썩어 있거나 이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뜯어놓고 나서 썩어 있으면 그 썩어 있는 만큼은 다시 긁어내고 이 부분을 다시 레진 같은 재료로 채워주고 다시 세라믹으로 덮어줘서 재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항상 제가 잇몸이 건강해야 한다 했잖아요. 잇몸이 항상 건강해야지만이 나중에 하고 나서도 그 부위가 탈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항상 건강이기 때문에 잇몸을 건강에 만든 다음에 수복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은 절제술 같은 걸 통해서 다시 잇몸을 깨끗하게 염증 없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를 해봤는데 역시나 치아 삭제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삭제가 많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확률적으로 붙는 부위가 상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민실을 하던 라미네이트를 하던 크라운을 하던 수명의 확률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트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한테는 최상은 어떤 거냐면 가장 정밀하게 틈새 없이 완벽하게 결합시켜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결과물은 예쁘게 잘 나왔고요. 아래 역시도 보시면 잇몸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들이 사실 찾아야 되는데 원인이 어떤 거냐면 경계 테두리 변연이라 했잖아요.
그 부위가 깨끗하지 않고 틈새가 있으면 이물질,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하필이면 잇몸과 마주하고 있으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잇몸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바로 치은염이 발생을 하고 치주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잇몸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두리, 이 변연에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잇몸 전체 수술을 했고요. 제거해 보니까 어때요? 역시나 치아가 많이 삭제가 돼 있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역시 치료 끝난 모습이고, 이거 보시면 어때요? 잇몸 길이도 짧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핑크 미니시를 통해서 치아 길이를 좀 짧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쓴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치료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미 치아는 깎여지면 손상이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에나멜은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한번 깨지거나 또 닳아지거나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라미네이트라든지 그런 하면서 이를 깎아버리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치료를 결정할 때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이를 깎고 라미네이트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가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이가 원래 없어요. 손상이 돼 있어. 이런 부위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사실 가장 적합한 치료인 것이죠. 선천적으로 이제 이가 작게 태어난 분이라든지 에나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후천적으로는 나이가 먹음으로써 닳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치아를 보강하기 위해서 채워지는 치료. 우리가 접근할 때 치아를 다시 재건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내 치아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도 치아를 깎아내고 아름다움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 치아는 가능한 한 보존한 상태에서 가야 되죠. 항상 우리가 신중해야 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최대한 내 치아 보존하면서 심미적으로도 비슷하게, 색상이라든지 투명성도 비슷하게 해서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내 치아가 오히려 건강해지게 만들면서 수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미니 씨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치아의 건강 회복, 그러니까 없어진 에나멜을 복구하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지 무분별하게 이를 무조건 깎아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본 사례라든지 아까 영상도 봤지만은 향후에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후회를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재밌는 영상도 저도 보고 케이스 가지고도 설명드렸는데 사실 무수한 사례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건데 여러 사례를 통해서 또 여러 경우를 통해서 제가 또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